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는데 이번 경기에도 똑같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히샬리송이 일단 부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이고 이 경기는 사실상 4위 결정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게 될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풋볼 런던의 기사죠.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경기 시나리오에 따라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탑4 경쟁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풋볼 런던에서 직접적으로 좀 조명을 했습니다. 롭 게스트 기자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 일단 첫 번째로 토트넘이 이기게 될 경우에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의 승점 격차가 2점 차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경기인 첼시전을 또 이기게 되면은 아스톤 빌라를 자력으로 역전할 수 있는 4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 will be an excellent position.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을 수 있는 탑4로 피니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라와 가까워지기 위해 승점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더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력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6강에서는 둘 다 퇴장을 한 명씩 당하고 그리고 지금 2차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유로파 리그까지 이제 뛰게 되면은 그러면은 토트넘이랑의 4위 경쟁이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아스톤 빌라가 이 상황에서 이 토트넘과의 일전에서 패배하게 된다면은 일정도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훨씬 힘든 일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기면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승점 격차는 그대로 5점 차이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토트넘에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일단 아스톤 빌라의 홈이기도 하고 a draw wouldn't necessarily be the worst thing.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악의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시즌이 많이 남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빌라와의 역전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이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에메리의 이 아스톤 빌라가 어쨌건 폼이 계속 좋습니다. 이 리그 후반기에 가면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은 폼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이 토트넘이 어쨌건 기회이기 때문에 비기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다음 경기가 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와의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어쨌건 좀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해질 텐데 비기게 되면은 첼시와의 경기에서의 어떤 압박감 훨씬 더 강해지겠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승부는 결국엔 토트넘에게 엄청나게 좀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일단 페드로 포로가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파페 마타사르 역시 일단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바 있고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 등등이 이제 앞에서 설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는 베르너가 앞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클루체스키, 손, 베르너 이 세 명의 조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엑사이 그러니까 이 베스트 11을 좀 보면은 비카리오, 포로, 로메로, 반더벤, 우도기, 사르, 비수마, 메디슨 클루셉스키, 손, 베르너 여기서 베르너만 빼면요 시즌 초반에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달리던 그때의 스쿼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베르너만 들어온 거죠.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뿐만이 아니라 롭 게스트 기자 역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경기에 사르도 돌아오고 선수들이 이제 많이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로, 우독이 둘 다 뛸 수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이 베스트 1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손흥민 선수가 선다는 게 이제 리그 초반에 10경기 무패 행진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때는 이제 또 히샬리송을 앞세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 경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걱정보단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토트넘 내 분위기는 막 엄청 낙관하는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되고 싶은 팀에 전혀 가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이게 이제 디 애슬레틱 9일자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인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어쨌건 팀이 얼마나 강한지 혹은 잘 적응하는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여전히 우리는 좀 바꿔야 할 것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여전히 굉장히 의존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만 사실 믿을만하지 다른 선수들을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외신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 이 손흥민 선수만큼 좋은 뭐 한두 명의 좋은 퀄리티 선수를 데려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1억 파운드짜리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2명의 5천만 파운드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ome of that will be natural evolution,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수들을 키워내는 부분,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뭔가 좀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에 어울리는 선수가 되는 것, 그것도 이제 일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이 긴장할 수 있죠. 내가 과연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일단 선수들이 굉장히 또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12달 지나가면서 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팀 리빌딩에 거의 1년 정도는 더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건 많은 선수들이 지금 프리미어리그 첫 해 아니냐. 그러니까 뭐 파페마타 사르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우도기도 지금 엄청 어린 선수들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본격적으로 뛰는 건 또 첫 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들이 발전하고 있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해주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당장 뭐 한두 명의 선수만 데려오면 우리가 뭐 되고 싶은 팀이 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스카이 스포츠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좀 봤는데 이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반더벤 선수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챔피언스 리그로 가는 게 목표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챔피언스 리그를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행복해 한다는 것이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지만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도전하는 부분, 이 정도는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부주장도 역시 이제 리더십의 일부기 때문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팀의 분위기가 얼마나 또 정돈돼 있는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더의 철학이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발전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미키 반더벤도 프리미어리그 첫 해인데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여하튼 토트넘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면 혼자서 버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승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토트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희망을 이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 중 하나가 아마 아스톤 빌라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리그 전부는 토트넘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그런 경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스톤 빌라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전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